고추에 발생하는 병해충이 이렇게 됩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탄저, 청고, 반점색인병. 충은 진딧물, 총체벌레는 총칭했습니다. 총체벌레, 나방류. 이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병해충 방제를 농약을 우리가 써야 되겠는데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노끈 잘라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고추밭에 가셔서 빨간색은 병,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충. 뭐를 하자는 얘기냐면 어머니께서 고추 딸 때, 갈 때, 충이 있네? 그러면 저기다가, 이거를 묶어 놓는 거죠. 그 자리에다가, 충 있는 자리에다가. 그리고 고추 이파리가 오글오글오고 반점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빨강색 묶어놔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고추밭에 가가지고, 있네. 확인되면 약 사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진딧물 있네? 진딧물 약 했어요. 나중에 어디가 있었더라? 못 찾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걸 해놓으면 효과 있는지 알아요. 매도면.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방제가 됐으면 풀러버리면 되죠. 이게 어설픈 것 같지만 농사 잘 짓는 서구에서 이렇게 해요.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흙도 안 밟고 구두 신고 농약하는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약 정하기 전에 이렇게 매 두시면 관리가 편하다. 한 20cm 정도 자르면 묶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이 어떤 조건에서 많이 생기느냐? 아까 제가 35도 됐는데 물을 위에다 줘도 되겠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겁니다. 탄저병이 32도 넘어지면 탄저병이 잠을 자요. 온도가 올라가면 잠잡니다. 그러니까 안 준 것보다 위에라도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밑에다 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병별로 좋아하는 온도. 우리가 또 보는 이제 품마른병. 이것들은 27도에서 30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청고병이 나오죠. 청고병은 파랗게 말라 죽는 겁니다. 지금 약재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즐이잖아요. 약대죠, 약대. 이게 이제 15만 원, 아니죠, 10만 원 이쪽저쪽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구입했어요. 올해 그대로 써봤더니 잘 나가요. 그냥 쓰시면 작년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구멍이 넓어졌어요. 압이 세면 셀수록 구멍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앞에 있는 노즐이라고 하죠. 그거를 갈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다 불과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3개 내지 5개 전에는 따라갔었는데 약 잘 나가니까 이 교체를 안 했는데요. 하시는 것이 좋다. 곡자로 된 약대를 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밑에서 위로 하기가 꺾어져서 밑에서 위로가 약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곡자로 하는 게 좋겠고, 약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이거를 갖다가 왜 바꾸냐? 약 입자가 크면 2초밖에 안 걸려요. 툭 떨어져요. 약 입자가 적어갖고 안개처럼 나오면 1시간도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최소한 작게 할 수 있는 것이 압력을 세게 하는 거고 이 노즐 관리를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약재 선정은 작용 기작별로, 그러니까 번호나 다나 다라 이렇게 있으면 같은 번호, 같은 기호는 2번까지 쓴다. 3번째는 약을 바꿔줘야 된다. 진딧물을 쓰는데 4번을 썼다 그러면 4번 2번 쓰고 그 다음에 7로 넘어가든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세 분사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노즐 관리. 세 번째는 꼼꼼히 살포해 주시라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자, 청고병입니다. 청고병은 파랗게 시들어 죽죠. 이런 것은 어디에 맞냐면 다른 집 밭부터 우리 밭이 습한 거. 습한 밭. 그러니까 물하고 가까이 있는 밭이 저런 게 잘 나와요. 이런 밭이죠. 비도 안 왔는데 밭 한쪽이 촉촉해요. 물길 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청고 오면은 그 밭은 베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고병이 있다 그러면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 건전주는 이렇게 생겼고 이병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그면 하얀 우유 같은 것이 빠져나옵니다. 예. 이거는 4년에서 5년간 계속 있어요. 자, 4년에서 5년 동안 젖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청고가 심하다 그러면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이 네 가지는 저 병에 똑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과니까요. 그래서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밭을 벼를 심어버리면 해결이 딱 돼버려요. 끝나버려요. 예. 이제 시설 같은 거 하셨을 때 비용 많이 들였는데 청고 한번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소독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데는 뚝 감고 물대가지고 벼 한번 씻고 나오면 염류도 해결되고 병들도 해결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얘는 이렇습니다. 산성 토양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뽑고 그 자리에다가 석회 한 주먹 넣고 흙을 버물려 버려요. 그리고 물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말도록 비닐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관주는 건강한 고추 옆에다가 한 3주 정도까지 마이신 아니면 동제, 구리가 들어가 있는 동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청고가 세균성이거든요. 앞으로 세균자가 들어갔다 혹은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 하더라 그러면 약 2가지예요. 마이신, 동제. 이것이 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청고가 오는 밭에다가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만약에 호미를 심었다 시설에서 호미를 심어가지고 겨울철에 심었더니 청고가 줄더라. 청양도 이만큼 청고가 있었는데 호미를 심었더니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호미를 심었더니 좋더라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유는 고추는 뿌리가 깊어야 30에서 40, 깊어야 10에서 20 사이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80에서 120 들어갑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밑에까지 쭉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추가 못 먹는 비료 성분들을 먹을 수 있도록 가용화 시켜주고 또 하나는 이 뿌리 근처에 있는 미생물들이 고추에 나오는 토양병들, 역병이나 청고병 약도 없어요. 약도 잘 안 들어요. 이런 것에 그 기랑 미생물이라고 싸움꾼이 생겨요. 이쪽 호밀 뿌리에 근본 미생물들이 고추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병을 못 일으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도 좋고 들어가면서 녹여주기 때문에 비료 성분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는 커피 가면은 이런 거 주죠. 그것에다가 이런 청고병이 있다 그러면 밑에를 잘라가지고 꽂아요. 그러면 밑에서 한 1분 정도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하얀 지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청고다. 자, 청고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르지 말고 뽑아야 돼. 그리고 아까처럼 석해놓고 좀 버물려주고 그리고 영 걱정스러우면 이제 그 항생제나 동제를 밑에다가 관주해 주시고 자 흰비단병 혹은 백견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온다습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그 초기에 쓰는 입제를 쓰시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밥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백견병하고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발생이 되면 카스텔란이나 사파이어 이런 것들을 관주해 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흰비단병이 뭐냐? 여기 보시면 하얀 솜털 같은 게 있죠. 뽑아보면 그것도 있죠. 말라 죽은 거 보니까 하얀 분필가루 같은 것이 묻었어요. 이것이 백견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토양병에 역병이 있고 시드름병이 있습니다. 토양에서 시작되는 병은 대부분이 습한 땅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서 다음날 갔더니 고랑에 물이 찼다. 그러면 병 올 수 있는 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랑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점생김병은 가운데가 이렇게 하얘요. 그리고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자, 잎이 쏟아졌어요. 그럼 고추 농사는 끝이에요. 언제까지? 잎 나올 때까지. 영양제 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고추는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늙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가 요만한 놈부터 이렇게 된 놈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병은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무조건 약을 하는데 얘도 뭐예요? 세균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약은 뭐예요? 항생제나 동제나 둘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딱 좋냐면 오늘이 날이 맑았나요? 오늘 날이 맑았습니까? 네. 자, 오늘 같은 날 약 한 번 하면 끝나버려요. 두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비 오고 나서 비가 그쳤다 그러면 이 약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항생제나 마이신계통을 하셔야 됩니다. 천평한다, 만평한다, 비 왔는데 약을 두 번 안 했다, 싹 갈려버려요.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약은 이런 약이 있고요. 탄저병 말씀드릴게요. 탄저병은 수확할 때 병과도 함께 수확한다. 빨리 뽑아내고 다른 약물 심어야 돼. 탄저병에 걸리면 병과를 동시에 수확한다 이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좋은 고추 따기도 바빠 죽겠는데 병든 놈을 어떻게 따냐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 써도 탄저병 이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그 다음에 비 온 다음에 약제 살포. 어떤 병, 대부분의 병은요 질소질 많이 줬을 때 더 잘 생겨요. 역병도 그렇고 청고도 그렇고 뭐 웬만한 병들은 비료 많이 주고 질소질 비료 많이 주면 더 잘 걸려요. 그래서 요소 비료를 초반에 나수 줍니다. 잘 커요. 그러면 병도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처음 비료 주고 나중 비료는 NK 복합 비료로 주시면 답입니다. NK 복합 비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든 식물은 뭐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 땅속에다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파묻어 버리면 끝나고요. 자, 고추를 어떻게 할 거냐? 병든 열매를 놔두고 방제를 했다. 34%가 남아있더라. 뭐 약 없는 거죠. 좋은 약 했는데 34%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약 안 주고 병든 열매만 땄더니 1%밖에 안 생겨요. 무슨 얘기예요? 병든 열매를 따는 것, 첫 번째부터 따는 것이 답이다. 근데 너무 많이 생기고 놔둬버리면 뭐 그야말로 이제 빠져나와야죠. 예. 근데 처음부터 따내기 시작하면 탄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탄저가 지금 오늘 봤어요. 하나 봤어요. 그러면 그 탄저는 내 눈에는 하나지만 10일에서 4일 전에, 4일에서 10일 전에 이미 와 있다. 잠복 콘돔이에요. 병 나오는 것은 그 이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지만 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 탄저가 오면 약을 바꿔야 돼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고추를 심고 나서 혹은 5월 말에 탄저약을 하게 되면 80에서 90% 고추를 살릴 수 있습니다. 탄저에 안 걸리게. 그런데 탄저병 발생한 다음에 약을 하게 되면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탄저는 예방이 된다, 안 된다? 예방이 된다. 된다. 약을 샀어요. 비오넴이라고 하는 약 알죠? 그러면 살균제 여기가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오넴은 고추 농사 지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주시는 것이 이 고추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일반 보호 살균제를 쓰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얘를 써주시는 것이 고추 병에 이기는데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요, 여기 망코지브라고 하는 것이 다이제넴 45거든요. 그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키우는데 좋다. 다이제넴 45 쓸 수 있습니까? 고추밥?
타에서 지금 못 쓰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시고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약 잔류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대신에 잎재가 이 꼭지에 들어가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초반에 좀 잘 쓰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싸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삼이라고 돼 있어요. 살균제죠.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막 써져 있어요. 이거 확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데 더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유효 성분이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농약방에서 이 살균제를 주면 다삼이다, 저 다삼이다 이런 약을 주면은 여기 성분이 끝자가 뭐예요?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끝자가 빈이다. 그러면 이 약을 언제 쓸 것이냐? 조금만 있다가 실바코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얘는 4일 계통이에요. 이것도 살균제인데 여 밑에 봤더니 테이프코나졸 돼 있어요. 얘는 끝자가 졸입니다. 볼까요? 자, 장마되기 전에 장마되기 전에 예방약합니다. 이런 약제를 예방약합니다. 이런 약제. 차하고 카 계통이거든요. 이 약제를 하는데 장마가 딱 시작됐다 그러면 이 약 플러스 요거를 갖다 하셔야 돼요. 다삼 계통. 장마가 딱 시작하면 약을 바꿔줘요.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장마 피잖아요. 장마 비니까 끝자가 빈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장마 빈. 예, 장마 빈. 그래서 빈자가 끝자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탄저가 하나라도 왔다. 또 혹은 장마가 지나갔다. 장마가 길었다. 뭐 건장마 말고요. 그러면 탄저병이 4일에서 10일 잠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료제를 쓰는데요. 4일 계통의 침투 이행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페코나졸, 테부코나졸, 메트코나졸, 졸이에요. 뭐예요? 탄저병으로부터 졸어온다 이거죠. 야, 한번 여쭤볼게요. 장맛비가 왔다. 그럼 뭘로 바꿔요? 약을? 끝자가? 다삼이나 빈자로. 그 다음에 탄저병이 걸렸다. 그러면 끝자가 뭐예요? 졸이나 4일. 자, 이렇게 되는데 농약방 주인하고 가면 형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바꾸기가 애매해요. 준 대로 가져야지. 그런데 저번에 다삼 했고 또 다삼 주면 바꿔주라 이 말이죠. 예. 같은 계통이지만 피라클로스트로빈이었다 그러면 다른 빈자로 더 바꿔주라.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충청도입니다. 충청북도인데요. 충청북도의 지도입니다. 빨강색은 약이 안 들어요. 무슨 약이 안 드냐면 피라클로스트로빈이 안 들어요. 2017년도 7년 지났는데 충청도에서 병이 이렇게 약이 안 듣더라.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여기 있잖아요. 자, 장수는 여기 있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한번 볼까요? 카브리오 A, 카브로빈, 카브프로. 이 약들 우리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카브리오 써요. 쓰죠? 예. 자, 거기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게 피라클로스트로빈인데 탄저병이 안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안 듣잖아요. 이미. 왜 농협에서 팔지? 아니 이런 얘기를 뭐 내놓고 못 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라클로스트로빈 계통은 조금 피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약을 합니다. 약을 하는데 밀고 오죠? 야, 저거 찍었네. 자, 여기 양쪽에서 그 약이 나오죠. 이거를 2010년도에 제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겨서 했더니 파는 사람이 25만 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만들고 봤더니 보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계신 분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대만 쓰고 여기에다가 그 약대 그 줄 있잖아요. 거기다가 노즐만 갖다 때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노즐을 약 나오는 걸 붙이는데 가능하면 곡자 노즐이 있어요. 꺾어지는 거.
좀 돌아가는 거.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해서 붙이시면 되죠. 그리고 바퀴는 가능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게 저 5,000원인가 주고 샀던 바퀴인데 이 바퀴가 돌이 있으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큰 거. 예. 그리고 약대 노즐에 뒤에다가 이 플라스틱 컵을 갖다가 이렇게 좀 씌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약을 많이 드세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경상북도 청송이거든요. 약을 합니다. 지고 와요. 뒤에서 이렇게 해요. 여기 약은 엄청나게 많이 뿌리죠. 이 두 약 다 아까 앞선 거하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약이 안 맞은 자리가 없겠죠. 약이 얼마나 했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자, 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대 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약을 할 때 뭐 이렇게 두 줄 하죠. 그럼 몇 고랑 가야 됩니까? 보통 네 고랑 가죠. 예, 그러면 약할 필요가 없다. 절대 못 이긴다. 예, 이겼다고 하면 운이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돌아서 두 줄 가갖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한 줄잡이 약을 해야 된다. 이게 꼼꼼히 안 맞은 자리가 없죠. 이렇게 하면 탄저병을 얼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병든 거 따버릴 거. 두 번째, 약을 구분해서 할 것. 장마가 시작되면 약을 뭐로 온다? 끝자가 다삼이나 빈자, 장마 빈이잖아요. 그 다음에 탄저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일 개통이나 아니면 끝자가 탄저 왔으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끝자가 졸로. 네,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고 꼼꼼히 하시면 탄저 얼추 이겨냅니다. 얼추. 네. 자, 딸기 잎 가지고 여기 유기농 하시는 분, 또 무농약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딸기 잎을 에탄올로 추출해 가지고 처리했더니 탄저가 덜 오더라. 약은 77%인데 탄저는 이걸 처리했더니 52%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이 얘기 있었고요. 바이러스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죠.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이 없습니다. 자,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 코츠모틀 바이러스, 잠두이조 바이러스, 진딧물에서 옵니다. 세 개가. 예, 이거는 꼰노랑 중체벌레고요. 이게 칼라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담배 가루이. 노지에서는 담배 가루이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시설에 들어가면 이런 바이러스까지 오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토양에서 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자에서 오고 접촉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PVY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진딧물에 의해서 옵니다. 그 진딧물은 잘 죽는다, 어렵다, 이게 두 가지 답이거든요. 둘 다 답이에요. 뭐 때문에? 약재 선정만 잘하면 잘 죽는다, 쉽다. 약재 선정 못하면 안 죽는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딧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약재를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딧물이 생겼다, 한 달이 안 돼서 바이러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진딧물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하순에 날개 달린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물고 온다. 그러니까 약을 언제 온다? 5월 하순에 시작해야 된다. 날개 없는 진딧물이 5월 하순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진딧물을 잡기 시작할 때는 땅에다가 토양 처리를 하든 안 하든 5월 말에는 무조건 약을 해야 된다. 자, 바이러스를 줄이려면 바이러스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CMV, 잠두이조 바이러스,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있습니까? 우리 고추밭 주변에? 지금 살아있어요. 전부 다 있대요, 저거. 네, 살아있어요. 이거 다 있어. 진딧물이 쓴바고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진딧물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진딧물이라 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서 진딧물이 놀다가 우리 밭에 오면 바이러스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풀을 죽여요. 바이러스는요,
자기가 먹고 있는 숙주가 죽으면 걔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동하고 있는 주변의 풀들을 제초제로 잡으시면 일단 바이러스 운행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딧물이나 충 방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추 쓰고 있는 이런 고추 있습니다. 뭐 트리플렉스, 칼라, 퍼펙토, 뭐 GT7 여기 보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복합 내병계로 이제 고추를 재배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자, 고추밭에 하얀 고추에 이렇게 하얀 멋이 껍질 같은 게 붙어 있거나 개미가 오락가락하거나 그러면 진딧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고추 정단부죠. 끄트머리죠. 이게 진딧물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코니도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저항성 진딧물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진딧물의 피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무당벌레도 진딧물이 있다라고 표시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당벌레가 한 60마리 진딧물을 먹어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벌레가 있다 그러면 내 밭에 진딧물이 있다 의심해야 돼요.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무당벌레 중에서 점이 엄청 많은 28점 무당벌레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해충이에요. 나머지는 다 익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약 있잖아요. 체스, 세티스, 모벤토, 여기 픽스는 이런 약재들이 뭐 전용 약재라는 표현보다는 저항성이 있는 진딧물을 잡는 약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는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 유기자재가 있는데요. 유기자재 중에서 클로렐라가 있고 협죽도 고삼 있고 협죽도 자리공이 있는데 자리공만 잘 안 듣고 나머지는 다 잘 듣더라. 그래서 뭐 고삼이나 협죽도 또 클로렐라 이런 것들을 함께 쓰면 수량도 높아지고 진딧물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노랑 총치벌레입니다. 꽃노랑 총치벌레는 5, 6월 달에 많고 8, 9월 달에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이 꽃노랑 총치벌레의 피해라고 볼 수 있죠. 밭에 보면 잎이 이렇게 찝힌 때가 있어요. 찝힌 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건 총치벌레가 어렸을 때 빨아먹은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 잎이 위에서부터 셌을 때 펼쳐진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다. 예를 들어서 밑으로 다섯 번째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5 곱하기 5. 그래서 다섯 번째니까 5를 곱하면 25. 거기다가 1 내지 3이니까 27일이나 28일 전에 얘를 찝어먹는 거예요.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 나이로 언제 했는지 알 수 있고 또 바이러스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자, 바이러스 걸리면 이렇게 전형적 증상이죠. 쓸 수가 없죠. 키트로 확인하고 이것들은 이 번데기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재 말고 어떻게 되냐면 알부터 시작해갖고 번데기 이게 뭐냐면 토양 속에 들어가요. 토양 속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약이 토양 속에다 뿌리면 몰라도 위에서 뿌려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자, 거의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알이나 이런 그 유충이나 이럴 때 약을 맞으면 얘가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번데기 상태에서 날개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벗어요. 탈피 억제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담배나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약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미라가 돼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약들을 그런 약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토양살충제로는 그 데이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또 혹은 여기 보시면 뭐 총치싹도 있고 하는데 이런 약재들이 토양 그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미세 분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노즐을 갖다 관리해 주시고 탈피 억제 호르몬을 먼저 사용했으면 좋겠다. 다른 충들은요 일주일 간격이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요 총체벌레는 간격을 일단 5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대략 이 시기에 5일 정도 있다 나오거든요. 위에다 약했는데 5일 정도 후에 나오기 때문에 5일 간격으로 치면은 밑에서 나온 놈까지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5일 간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르몬은 예를 들어서 10개 꽃을 봤더니 10마리가 있더라. 그럼 그 수준이면 호르몬, 살충제, 호르몬 이런 간격으로 호르몬을 그 살충제 사이에다가 두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호르몬하고 살충제를 했습니다. 호르몬하고 5일 뒤에 살충제를 합니다. 자, 총체벌레 약은 무조건 2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칩니다. 오늘 했으면 5일 뒤에 한 번 하는 거. 그래야지 약 한 번 했다. 왜냐하면 총체벌레 땅속에 있는 놈까지 우리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총체벌레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일 간격으로 약을 하고 5일 간격으로 확인합니다. 또 5일 간격으로 했더니 10마리다. 그럼 살충제. 그 다음에 5일 간격 봤더니 또 있다. 그러면 호르몬, 그 다음에 살충제. 이런 순서대로 하고요. 10개 꽃을 세가지고 20마리 이상이더라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르몬, 살충제, 5일 뒤에 다시 살충제, 호르몬. 자, 호르몬하고 5일 뒤에 살충제, 또 5일 뒤에 봤더니 또 20마리예요. 그러면 살충제, 호르몬 5일 간격으로 2번씩 하는 것을 한 세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몬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것도 써요. 나방류에도. 나방도 먹으면은 탈피를 못해요. 그런데 저거하고 함께 죽이는 약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약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2가지 약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코모랑 같은 경우에 라이몬 효과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이 아닌. 또 한 가지는 대만 총체벌레인데요. 고추 중에서 이런 고추 보셨어요? 꼭지 부분이 오목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건 대만 총체벌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약재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금상첨화라고 하는데 노발루론이 아까 생장 조절제거든요. 라이몬 성분이 들어있는. 근데 얘는 저거 약재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만 총체벌레만. 그래서 대만 총체벌레는 뜨거웠을 때 많이 나오는 거. 꽃노랑 총체벌레는 좀 빨리 나오는 거. 5, 6월 달에 나오는 건 꽃노랑. 후기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대만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자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사암하고 고추 추출물을 했더니 87.4% 잡을 수 있더라. 꽃노랑 총체벌레를. 또 꽃노랑 총체벌레를 해야나무하고 고추하고 했더니 100% 잡더라. 그러니까 약재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이게 해야나무인데 보셨을 거예요. 꽃은 이렇게 펴요. 열매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열매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고기 잡을 때 썼던 거 뭐죠? 떼죽나무인가요? 그거는 아닌가? 아닌데 이렇게 열매 맺는데 이것이 익으면 사람이 먹으면 달짝은 예.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약재 효과가 높더라. 또 시설에서 고추를 피해를 줄이는 거 혹시 시설 있으세요? 시설 통과. 시설 고추에서는 이렇습니다. 밖에다가 검정색 반사필름하고 안에다가 끈끈이 트랩을 해놓으면 효과가 좋더라. 그 얘기였고요. 이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괴산, 청양, 고창, 영천을 봤더니 온도가 올라가면 총체벌레가 급격하게 상승하더라. 온도가 올라가면 그 시기가 언제냐? 대략 6월 중순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 상관없이 6월 중순 때 상당히 많이 나오고 경상북도만 7월 초예요. 경상북도만. 그러니까 영천하고 여기하고 온도가 어쩔란지 모르겠는데 6월 말 정도에 여기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총체벌레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방제를 철저히. 지금 총체벌레 증상이고요. 담배나방 얘기 드리겠습니다. 담배나방은 이렇게 팬텀기 같이 생겼어요. 성충이.
뚫고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시설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이게 비싸요. 그 시설하는 분들이 이게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벌레를 우리 밭으로 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내 밭에, 내 고추 그 하우스가 망이 씌어진 경우에만 이걸 안에다 넣고, 안 그러면 빼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10일 간격으로 2, 3회 약을 살포하고, 또 중요 내용 중에 하나는 담배 나방은 평균 한 300마리 정도 알을 낳는다. 이거를 중요점으로 하고, 약제는 이런 약이 있습니다. 애니충 약 혹시 아세요? 비싸죠? 효과는 어때요? 괜찮죠? 근데 애니충을 쓸 때 비싸기 때문에 이럴 때만 썼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락가락할 때. 자, 오늘 약 했어요. 그러면 이 약효가 최소한 2주 가거든요. 예, 최소한. 좋으면 3주까지 가요. 그러니까 약만 들어가는 시간만 주면 계속 약효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죠. 네. 자, 여기 약제 보면은요, 이런 약제들이 무슨 약이냐면 담배 나방약이에요. 자, 담배 나방약은 지금 여기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약제 자세히 보면 또 어디에다 쓰냐면 총체벌레에다 써요. 총체벌레는 뭘 하냐면 살을 뜯어 먹어요. 담배 나방은 살을 뚫고 들어가요. 둘 다 이빨을 쓰기 때문에 약제 비슷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라이먼지죠. 근데 이거 하나 밭이 이제 사이즈가 크면 가장자리하고 내부 20m 간격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 여기서 여기까지 20m 이런 간격으로 저걸 처리를 하고, 폐막걸리 신 거죠. 막걸리 신 거 20리터, 설탕 200g, 에탄올 85%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는데요. 어떻게 만드냐? 3cm, 3cm, 3cm 창문을 4군데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그 제재를 10cm를 붓습니다. 10cm 부숴놓고 10일 후에 10cm 보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컷 한 마리 들어오면 300마리의 담배나방 잡는 거죠. 자, 더 잘하려고 거기다가 설탕을 더 넣어요. 잘못하면 벌 농가한테 왜냐하면 벌들이 엄청 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200g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고추가 처음에는 고추 키하고 얼추 맞춰서, 고추가 자라면, 고추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트랩도 더 높이, 대략 이 창문 높이가 좋은 것이 5에서 10cm 사이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높여준다. 파밤나방, 담배 거세미 나방 다 담배 나방으로 효과 있습니다. 네. 자, 응애하고 아까 진딧물하고 잘 모르겠다. 응애가 여기 왔습니다. 응애가 오면요, 뭐가 차이 나냐면 이런 차이가 나요. 키가 여기는 안 자라요. 응애는 쑥 들어가요. 그래서 노지든지 하우스든지 푹 죽었다? 그거는 바이러스 아니면 응애예요. 진딧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이러스 아니면 진딧물이다. 그런데 응애는 어떤 점이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양쪽에 점박이가 보입니다. 점이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시더라도 잎 뒷면 보면 뜯어먹는 것처럼 흡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뜯어먹은 거고요. 앞에서 보면 얼룩얼룩해요.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그런데 키가 안 죽었어요. 안 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뜯어먹으면 이 가는 그 거미줄 같은 것을 내거든요. 이사 갈 때 걸어서 안 가요. 거미줄 타고 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요. 참원지응애는 이렇게 생겼고요. 참원지응애는 잎이 특징적인 게 삐쭈거니 버드나무 잎처럼 돼요. 그리고 잎 뒷면이 매우 반짝거려요. 예. 그래서 잎 뒷면이 뭐라 그럴까, 윤이 나면 그거는 참원지로 이렇게 여겨도 될 것 같고요. 참원지가 많으면 꼭 아까 얘기하는 붕소, 결핍, 그런 것들처럼 이게 코르크화 되는 것처럼 이게 과일이 되고 쓸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걸렸다라고 하면 키가 여기는 안 자라요. 키가 낮아요. 그래서 안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1타 3피 농약들 참고하십시오. 담배 나방약인데 꽃노랑 총체벌레, 응애도 잡고 그리고 모변터부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을 하실 때 담배 나방약 주세요. 총체벌레 약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는데 사실은 한 약 가지고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잠깐 지나갔는데 죄송해요. 응애가 여기 올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 와요. 예. 응애를 잡겠다 마음 먹었으면 안 되죠. 자, 응애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약재를 전박이응애든지 참원지응애든지 그 전용 약재를 한 약을 2번까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2, 3일 간격으로 때려줍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거미류여가지고 약을 3개 써도 안 죽어요. 그런데 잡으려면 2, 3일 간격으로 약재를 살포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응애를 그렇게 피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농약 등록, 작목기술, 병해충독암. 자, 여기를 이제 병해충독암 여기를 가시면요. 채소류에 있어서 가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고추도 있어요. 그래서 고추를 터치를 하시면 고추에 있는 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탄저병을 만약에 여기를 갖다 터치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전용 약재가 있어요. 한 몇백 개 나오죠.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쉽게 찾을 수 있고 병증을 보고 내 밭에 있는 병하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충이 있어요. 충들을 보고 이게 무슨 충이다 내 밭에 있는 것이 이걸 갖다가 확인되어지면 약재를 또 살포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이래요. 뭐 농약방 가면 이것은 두수저 하고요. 저거는 뚜껑으로 3개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리터의 약통이 있다. 약통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1000배를 한다. 약을 1000배를 한다. 그러면 500리터에서 1000배까지 쭉 가죠. 그 다음에 1000배에서 쭉 내려오면 뭐예요? 500ml. 1000배 약을 500리터에다 한다. 그러면 500ml, 500cc짜리 한 병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가루약이에요. 가루약. 그건 어떻게 할까요? 500g. 그러면은 그것이 500리터 약통에 1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개 0.3%를 많이 쓰거든요. 뭐 요소도 0.3%, 뭐 염화칼슘도 0.3%, 0.3%를 되게 많이 씁니다. 자, 500리터에 0.3%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쭉 보면 1.5리터. 500리터에 1.5리터를 약을 넣으면 0.3%가 됩니다. 그러면 요소가 있다. 요소는 동업적 입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5kg를 넣으면 되죠. 네, 그래서 약을 갖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표를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장애 부분은 생리장애는 포장 전체에 발생하거나 전염이 잘 안 되고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병충해는 이것들이 한쪽에서 시작하고 변져요. 그 냄새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하고 생리장애는 좀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 영양 상태에서 보면 어른 입에서 우리 입들이 되게 그 위쪽 밑에 쪽 입이다 그러면은 질소, 이산화탄소, 인산,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증상이 나와요. 자, 질소가 부족하면 여 밑에 첫 번째 입부터 노래져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노래지는 것이 칼슘이나 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노래집니다. 그래서 입들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리가 많아지게 되면 칼슘 못 쓰게 만들고 마그네슘 못 쓰게 만들고 뭐 붕소도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비료를 편중되게 혹시 또 많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 밭에 석회를 뿌려도 가리가 많으면 칼슘이 부족한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약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질소급 결핍은 보신 것처럼 노랗게 되는 거고요. 자, 인상결핍은 이파리가
진해져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기가 좀 있어요. 보라색기가. 고추 비가림에서 인산 시비를 한다. 어떻게 하느냐? 인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3분의 1, 웃거름으로 관비로 2번 줬어요. 그랬더니 2번 준 것이 효과가 좋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회 밑거름 한 번, 웃거름 준 것이 한 8% 정도 수량이 증가되더라. 그러니까 인산질은 이렇습니다. 오늘 인산질 비료 줬는데 비 왔어요. 그럼 비료에 힘 못 써요. 불용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산질하고 만약에 석회하고 같이 줬다? 그럼 바로 불용화. 그래서 바닥에 인산은 많은데 쓸 수 없는 인산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관비를 해봤다. 그랬더니 좋더라. 카레질은 밑에 잎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우리가 아랫잎을 언제 없앴느냐? 아랫잎이 시퍼래져 가지고 바깥쪽에서 또 타들어오면 그 잎은 논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제 잎을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0.3% 주면 해결되는 거고요. 자, 칼슘 결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 0.3%로 해결되는 거고요. 풍소 결핍은 풍소를 안 줬다거나 이렇게 잎이 뒤틀리거나 이렇게 그리고 과일에 비금쳐진 과일이 많다거나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풍소 결핍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25% 정도. 예. 그렇게 하시고 분사를 300평당 2kg씩 해주시면 효과가 되겠다. 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변화가 컸을 때 건조하다가 비가 그냥 확 쏟아지다가 그럴 때 그러니까 심경을 하거나 깊이 갈거나 퇴비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건조할 때 물 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건조할 때. 자, 일소가는 노지에서 거의 없지만 한참 더울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작업하다가 고추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 그러니까 누워있는 고추는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손만 밀어 넣어주면 다시 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줄일 수 있어요. 노지에서는 이런 경우만 나오죠. 자, 기형과입니다. 양분이 부족하거나 반점세균병 걸렸거나 바이러스 걸렸거나 혹은 온도가 뭐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았을 때 이럴 때 이런 그 기형과나 과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되면 뭐 양분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뭐 조금이라도 양분 도모가 되면 양분이 없는 거 혹이 생기에 불량시 이게 언제냐면 비료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웃거름을 안 줬을 추비를 안 줘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 불용화 시켜가지고 기랑 관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비로 이렇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흑자색과는 이거 제 장소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추가 시커매져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을 넘어가면 돼요. 가을 넘어가면 있어요. 많이는 안 나온다. 네. 이게 이제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취약한 온도차가 큰 데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는 방법이 없어요. 하우스는 문만 닫아주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노지는 그 해결 방법이 없다. 이제 적고 현상입니다. 잎이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 이리 보시면 돼요. 이건 병이 아니고 생리장애다. 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런 잎들이 말라져 가지고 잿빛 곰팡이나 이거 붙을 수 있으니까 뭐 일반 보호살균제 정도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약할 필요 없어요. 장마만 끝나면 해결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스 장애는요, 질소를 많이 줬을 때 알칼리화 됐다. 뭐 석회를 줬다거나 그렇게 해서 토양이 염기성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유박하고 석회하고 같이 준다. 유박하고 요소하고 같이 준다. 그러면 즉각 나와요. 아초산은 토양 상태가 산성이었을 때 이런 그 낙엽되면서 수침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토양 관리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질소질 비료를 피해라. 얼만큼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재는요.
장마, 가뭄, 태풍, 우박이 있는데 이거를 구입하시면 매우 좋겠다. 지금 이제 제1이상 칼리하고요, 실산 칼륨을 갖다가 구입하시면 거의 9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을 1톤에다가 3kg씩 넣는 거죠. 1.8kg, 1.2kg 해가지고 3kg를 넣으면 여기에 제 대책은 거의 끝나요. 거의. 제초제 줘가지고 오글오글 하다 그러면 이거 주시면 뭐 해결되는 거고, 장마, 가뭄, 이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뿌리 쪽에, 아래쪽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양 관리도 해줘야 되겠지만 뿌리 쪽에서도 뿌리를 잘 나올 수 있는 발근을 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유가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 위에다 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태풍하고 우박이다. 태풍하고 우박은 고추 자체가 부러지거나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마나 가뭄은 고추는 멀쩡하지만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것들은 일반 보호살균제 정도 아니면 이 정도만 뿌려도 효과가 있고요. 고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생기면 이 영양 관리에다가 플러스 뭘 주냐면 항생제를 줍니다. 심으면. 그리고 좀 경하다, 뭐 잎 몇 개 찢어지고 그런 거 있었다 그러면 일반 보호살균제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양제는 이걸로 쓰시고 살균제를 어떻게 쓸 거냐, 심하게 찢어지면 항생제, 적당히 문제가 생기면 일반 보호살균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양제만 관리하시면 되겠다. 농약방에서 그렇게 해요. 이거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양제 플러스 항생제, 이게 이제 처방이다라고 보여주고요. 혹시 이제 노지에 관수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 뭐 펌프가 있고 물탱크가 있고 전자밸브가 있고 여기에 토양 수분 센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을 받았을 때죠. 그렇게 하면 수량이 늘더라. 얼만큼 넣느냐? 40% 늘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을 주면 40%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자, 우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박 맞았어요. 이렇게 고추 멀쩡하게 활착 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 뽑고 다시 심을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거를 활착이 끝났으면 그대로 영양 관리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이신이나 구리가 들어간 동수화제 그리고 요소 0.3%를 일주일 간격으로 뿌리시게 되면 늦지만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물론 부러진 만큼 수량은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심는 것보다는 축지를 받아서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터널 재료별로 여기는 그냥 놔뒀더니 엄청 많이 부러졌는데 비닐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부러지고 부직포로 했더니 이 안에 것이 거의 피해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장수 지역에서는 이 터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비용 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거는 장수는 10일 먼저 심을지 2주 먼저 심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날씨가 일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안정권에다 심으면 고추 노지에다 심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렵다는 거죠. 자, 아까 추비 종료 시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추를 따면 반짝거려요. 자, 탱탱하고 반짝거리면 미숫가예요. 고추 덜 익은 겁니다. 약간 그 윤기가 없이 빨가면 이거는 이제 완숙된 거고요. 더 많이 붉어지면 이제 적수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글오글한 거. 그런데 고추 이게 우리나라 고추예요. 붉기가.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고추가 훨씬 색깔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산 고추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거밖에 없어요. 후숙밖에 없어요. 고추 따가지고 고추망에다 넣고 하우스에다 넣고 2, 3일 정도 집어넣든지 아니면 반근을 해가지고 널어놓든지 아니면 하우스에다 널어놓으면 부직포 하얀색 하나는 씌워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타버려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 고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숙을 해서 좀 고추 색깔을 높였으면 좋겠다. 지금 건조합니다. 건조를 빨리 하는데 처음에 65도에 5시간, 6시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버너를 끄고 문을 열어놓죠. 그러면 제습되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60도로 낮추고 7시간 내지 8시간. 그 다음에 55도 한 다음에 15시간에서 17시간.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55도로 아예 내려가지고 한 42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가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꺼내가지고 햇빛에 이제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좋은 거로 들어가는 것은 고추를 말리려고 하는데 건조기 용량이 딸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잖아요. 건조기가 충분하면 좋은 거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65도씨에다가 5시간, 6시간 한 다음에 빼내요. 빼내서 하우스에 널어요.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건조기 용량이 1톤이다 그러면 하루에 4톤을 갖다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 단 이거를 비가 오는데 밖에 빼내면 안 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만 피하시면 다소 건조기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고추를 얘가 나갈 건지 안 나갈지 결정하면 이 손만 들어가면 돼요. 손 집어넣어 고추 지어봐요. 땡땡한 부분이 있으면 그 건조 더 들어가야 돼요. 또 만져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위하고 아래고 다 말랑거린다. 무조건 나와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추는 말랑거리면 과피가 뭉개졌다는 얘기예요. 열에. 그러면 과피로 말라져요. 그거를 안 하면 뭐 자연 건조한다 뭐 태양초를 만든다 그래서 하면은 꼭지로 수분이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하우스에다 넣어놓으면 거의 60도 올라가요. 그래서 과피가 뭉개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초인지 건조기에 있는 그 화건인지 애매하게 돼요. 어쨌든 말리려고 보면 말랑거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건조기를 했는데 위아래 칸을 만졌는데 위 칸은 말랑거리는데 아래 칸은 딱 좀 땅땅하다. 그럼 자리 바꿔야 돼요. 중심 저 가운데 놔두고. 밖으로 빼낼 때는 손으로 지어봐가지고 말랑거리면 빼내면 좋겠다. 자, 60도에서 고추를 잘라요. 이제 고추 절단은 커팅은 뭐 이게 고추를 그 배를 갈라 놓으면 시간은 반절로 준다. 자, 한 가지는 600g을 건고추를 빻게 되면 고춧가루가 481g 나온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고춧가루는 이거죠. 태자하고 종자 일부하고 과피를 섞었을 때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건고추 600g을 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고춧가루 얼마나 줘야 되느냐. 한 건을. 여기서는 한 건을 어떻게 줍니까? 500g.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계산적으로 보면 19g 우리가 더 주는 거죠. 그런데 저기 안면도나 이쪽에 충청도에서는 400g이에요. 400g이면 뭔 얘기냐면 과피만 쓴다라는 거죠. 종자 빼고. 그리고 값은 더 받아요. 자, 저기 어디요? 전남은 고춧가루가 600g을 한 건으로 써요. 그러니까 겁나 많이 주죠. 그런데 값은 여기보다 더 싸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지역에서 그렇게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유가 아니고 충청도는 대부분 씨를 뺀다. 그리고 더 받는다. 여기 전라북도는 씨 반절 정도 넣고 그러고 간다. 씨가 뭐가 안 돼? 씨가 영양분이잖아요. 15% 넣으면 더 좋아요. 맛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넣는다. 자, 고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후숙이 1번. 그 다음에 고추 빻을 때 고추 종자를 빼내는 것이 2번. 고추 종자를 전체 무게의 15% 정도만 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피고, 그리고 매운맛은 이 태자라고 해서 하얀 속심 있잖아요. 이게 95%예요. 매운 것이. 종자가 1, 2%, 과피가 2, 3%. 그러니까 말리면은 하얀 그 막같이 생긴 것이 굉장히 매운 것을 좌우한다. 자, 국내에서는 고추는 91%를 우리나라 것을 좋아하게 해요. 누가? 우리나라 주부들이.
그런데 지금 점점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중국 것이 색이 좋다. 그러니까 써도 된다. 밖에 식당에서 쓰는 것이 다 중국산이다. 그럼 우리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숙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자를 일부만 넣어야 된다. 또 하나는 언제 팔 거냐. 잘 아시지만 8월달 추석 끼고 파는 것이 그 가장 좋고 고춧가루 형태를 더 좋아한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운맛을 뭘로 조절해야겠어요?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은 매운 것을 고추로 조절하거든요. 근데 경상도는 이렇게 안 해요. 안 매운 고추 플러스 매운 고추 청양을 2근을 넣어요. 8근에다가 2근을 넣어요. 그 대신에 서울에다 얘기해요. 청양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알싸하니 청양이 갖고 있는 얼큰한 맛이 일반 고추 매운맛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고추값을 결코 덜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뭘 하냐면 고추 2품종이 가도 한 고추처럼 보이는 것을 섞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예. 안 매운 고추가 병에도 강하고 잘 자라고 수확도 많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청양 2근 넣으면 딱 좋다. 서울 사람들한테. 원산지는 뭐 우리나라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풋고추를 갖다가 간장물, 식초, 설탕을 4대 2대 1대 1로 하게 되면 뭐 아주 그 씹는 맛이 좋은 염도가 낮은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 네, 참고하시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입 나이가 아까 5번째 입이라고 했잖아요. 5 곱하기 5번째 하면 25 플러스 23 그래서 27일에서 28일 전에 충치가 찝었다. 농약을 나는 안 했는데 저 옆에 논에서 약을 해갖고 이파리가 멍들었어요. 그럼 입수를 세면 그 집에서 약한 날짜가 나오죠. 대략.